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백현동 특혜 사건에 관한 김인섭 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인섭 씨면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006년 이재명 그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알고, 심지어는 정진상 실장이 인섭이 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허가방 이렇게 불렸다 하는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일과 관련해서 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성남시청에서 2014년 당시에 도시계획팀장을 했던 사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배임, 백현동 배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백현동 의혹이라는 거 잘 아시지만 그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성남에 있는 그 땅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그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땅이 안 팔리는 겁니다. 자연 녹지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이재명 성남시에 자, 이러이러한 점을 좀 협조를 해주세요. 2단계만 용도를 상향해주면 그러면 이 땅이 팔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재명의 성남시가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 황당해지죠. 그 땅을 못 팔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땅을 이제 정바울이라는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데서 개발을 하려고 이 땅을 이제 살려고 마음 먹고 한국식품연구원 임직원들한테 계속 그 용도 변경을 종용을 했는데 이재명 성남시가 그거를 안 해줬던 거죠. 그러다가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한 뒤부터 급진전됩니다. 그래서 2단계가 아니고 4단계 용도 변경 상향이 되죠. 임대주택 비율도 확 줄어들고요. 100%에서 10%로 줄어들고. 자, 이렇게 돼서 3천억이 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안 되던 일이 왜 갑자기 됐느냐, 그게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도시계획팀장이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증언을 했냐면 2014년 11월에 정진상 씨가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죠. 검찰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진상 씨가 술자리에다 불러서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팀장이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A씨가 그렇다 그러면서 거스를 수 없는 지시로 받아들였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연하죠. 왜? 정진상은 이재명과 한 몸이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A씨가 그 다음에 성남시에 이제 팀장으로 승진할 때도 승진하면서 팀장으로 승진하면 되게 다른 부서로 간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는 거죠. 이걸 이 도시계획팀장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김인섭을 밀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팀장에 계속 앉힌 것으로 본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정진상 씨가 그 석 달 뒤죠. 2015년 2월에 전화를 해서 자,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는 거 잘 처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정진상의 지시를 받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어제 증언에서 정씨 전화를 받고 2층이라 하면 이재명과 정진상입니다. 2층에서 이 정도로 챙기니 당연히 해줘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이 해준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주거용지와 R&D 연구개발 단지 이 용지를 성남시는 원래 그 허가 조건으로 5대5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이거를 정바울 회장 시행사가 5대5면 우리가 남는 게 너무 없다. 6대4로 해달라. 이게 이 당시의 현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국 6대4로 해줬습니다. 왜?
2층 관심사항이니까. 자, 근데 요 전화한 게 2015년 2월입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술자리에 불러 어쩌고 한 거는 2014년 11월이고요. 이때는 정바울 회장이 김인섭 씨를 자기 회사에 영입하기 전입니다. 영입은 2015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김인섭 씨가 그 정바울 씨의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되기 전부터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김인섭 씨가 사실상 로비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확실히 된다 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정바울 회장이 김인섭 씨를 2015년 1월에 영입을 했고, 영입하고 나서 급진전되니까 그 다음 달에는 주거용지와 R&D 용지 그 비율 조정도 정바울 회장 마음대로 했다. 결국 김인섭 씨를 통해서, 김인섭 정진상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근데 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배임 행위와 연관이 돼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면 당시에 정진상 실장 또는 뭐 정책보좌관이라고 흔히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남시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공문에 정책실장, 정책보좌관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정책실장은 개선 조직, 그러니까 이 행정을 직접 실행하는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참모 조직입니다. 참모 조직. 그러니까 그 결제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허가 권한,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그럼 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장입니다. 시장. 정진상은 시장의 참모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은 거기에 결제를 했든 안 했든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결제를 한 사람은 이재명이고 권한이 있는 사람도 이재명이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진상 정 실장은 본인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진상 전 실장의 그 주장대로 정진상이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도시계획팀장이 이런 걸 했다 그러면 도시계획팀장이 다 뒤집어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도 도시계획팀장이 받았어야 되고요. 그런데 도시계획팀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술 좀 얻어먹고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일부 용돈 좀 받았는지 뭐 그런 거야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거금이 오간 부분, 이거는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김인섭 씨가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을 받은 부분, 이거는 드러나 있습니다. 77억.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는 아직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7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77억, 이 부분은 만약에 이걸 재판부가 정진상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결국 백현동 부지가 박근혜 정부에서 2단계 요구했던 것이 계속 안 되다가 김인섭 씨 영입 후에 왜 이게 4단계로 뛰었고 임대주택 용지도 비율도 100%에서 10%로 줄어들고 주거용지와 R&D 용지 그 비율도 업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이 하나도 설명이 안 된다. 그러나 만약에 판사가 정진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도시계획팀장의 주장 그대로 다 됐고, 지금 증언 그대로 다 됐고, 그로 인해서 김인섭 씨가 77억을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받았다.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판사는 누구 말을 믿을까요? 뻔한 거죠. 도시계획팀장의 말이 사실이다. 저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 이 사람 어제 증언을 쭉 맞춰보면 그동안의 백현동 의혹이 다 풀립니다. 한 가지 안 풀리는 점은 그건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대목은 아닙니다. 비자금 저수지. 왜 그러냐면 정바울 회장이 김인섭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김인섭 씨가 200억을 요구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200억은 나 혼자 다 먹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않느냐? 절반은 2층 거다. 2층은 이재명과 정진상. 근데 이 200억을
건네줬는지 아닌지 이게 지금 불분명합니다. 아직은. 절반이면 200억의 절반이면 대략 100억 정도죠. 그러면 김인섭 씨가 받았다는 77억. 이게 아마 그 200억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100억은 정말 이재명 정진상한테 갔느냐. 이거는 이제 김인섭 씨, 이제 궁극적으로는 정바울 회장이 실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거는 계속 수사 대상이고 일단 배임까지는 명백해 보인다. 왜냐하면 정바울 회장, 김인섭 씨, 정진상, 이재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김인섭 씨까지는 77억 받은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부정한 청탁 받은 거 다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인섭 씨가 옥중에 있을 때도 로비를 했거든요. 그 로비를 직접 전달하고 한 사람도 다 실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도시계획팀장이 이렇게 안 되는 일을 정진상이 시켜서 했다. 그런데 그 결재권자는 이재명이다. 그러면 결재권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백현동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또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성남시에 가면 주거환경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허가가 나고 이 허가는 용도 변경이 된 거는 2015년 9월에 용도 변경이 됩니다. 근데 용도 변경의 조건이 임대주택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 100%를 100%면 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 정바울 회장이 이걸 김인섭 씨를 통해서 또 로비를 합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좀 낮춰달라. 임대주택 비율이 높으면 이익이 줄어들고 낮고 민간 그 분양이 많으면 이익이 늘어나는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임대주택 100%를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16년 2월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이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공을 위한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해주면 민간 사업자한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과장이 결재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도시계획과 실무자가 도시계획과는 주거환경과는 아마 다른 과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자가 보고서에서 주거환경과장이 원래 협조 이런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협조 결재란을 빼버리고 결재를 받습니다. 시장의 결재를 받는 거죠. 이 도시계획과 실무자는 정진상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시장 결재를 받습니다. 여기에도 확실한 배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주거환경과장은 정진상의 지시, 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의 지시죠. 시장의 지시를 거역했다. 그래서 나중에 좌천됐다. 뭐 이 주거환경과장을 했던 사람과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을 했던 사람의 이 두 사람의 증언만 놓고서도 이재명의 배임은 명확해진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8월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 정진상한테 다 밀었을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런 부분은 현재 이제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정진상 선에서 아마 꼬리를 자르려고 할 겁니다. 정진상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니 그런 지시를 하고 나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했다. 또는 대북송금 때처럼 뭐 클릭만 했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결재권자는 본인이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배임죄를 피할 수 없는 거죠. 안 되는 일이 됐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김인섭 씨가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성남시의 도시계획팀장의 증언,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의 증언, 이 두 사람의 증언만 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백현동 배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조만간에 지금 대북송금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고 백현동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중 또는 다음 주 초까지 늦어도 그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조사한 걸 다 정리해서 중앙지검으로 넘긴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두 개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죠.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두 가지인데 대북송금 문제하고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배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남시 공무원의 증언